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장편 영화를 찍고 싶은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영화관 MX 뭐라고? 관 전도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개봉 영화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네. 공범자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저희가 보통은 개봉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렇죠. 첫 번째 주말이 지나고 반응도 보고 평가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통 영화를 하는데 네. 이번 영화는 사실 저희가 시사회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VIP들과 함께. 네.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네. 특별히 최승호 감독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저희 자백 만드셨을 때도 한번 와서 그렇죠. 같이 녹음을 하신 적이 네. 있는데. 단골입니다. 시네마스터에서 모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프로쇼에서는 처음인데 아, 그러네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사세가 조금 시네타운 19이라는 거목이 있었는데 왜 계속 언급하세요? 요즘에 시네타운에서 계속 김프로쇼를 언급하더라고. 그래, 우리도 한번 언급해줘. 네. 해줘야지. 그래. 말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그거 그냥 신경 쓸 계제가 아니죠. 네. 네. 네, 처음에 우리 할 때 거기 가서 막 많이 들어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승국이가 나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이제 뭐 제가 보니까 한 석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 부동의 1위로 등극한 게. 네. 그래서 약간 좀 편하게 모실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네. 최승호 감독님 모시고 네. 본격적으로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네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상상하시면서 들어야 되니까 네. 좀 그렇긴 할 텐데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네. 물론 뭐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이제 결정이 났을 것으로 봅니다만 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네. 혹시 상황이 뭐 다른 결론이 났더라도 저희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한 거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내용을 저희가 뭐 상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 약 9년, 10년 동안 겪은 네. 우리가 일상에서 봐왔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최승호 감독님에게 직접 듣는다는 의미로 한번 소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제가 김용민 씨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뭐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 달에는 아무튼 공범자들을 보시는 분들 N차 관람하고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몰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부에 선물 드릴 거 일단 생략하고요. 인증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을 좀 몰아드리는 그런 특별 이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큰 일이 없다면 17일 목요일에 개봉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 공범자들 영화 관람 인증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최승호 감독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신 거죠? 네, 김프로쇼 2부는 공범자들의 감독이신 우리 최승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 빨리. 네, 자,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백 때 모셔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다시 모시게 될 줄은 몰랐네. 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때 자백 녹음할 때 없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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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네. 그때는 없었는데요. 그런가? 네. 저 최성호 감독님 어떻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그때보단 사이즈가 좀 커졌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때도 상당하던데, 반응이. 네. 근데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승호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따져보면 옆에 있는 배 감독님보다 그 필모가 더 좋아요. 그럼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PD로 바꿔주세요. 기획할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영화를 소개할 때 보통은 이제 개봉을 한 다음에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 영화는 이제 뭐 품평을 하는 자리보다 많이들 보시라 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화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도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줄거리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리의 기본 정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대대적인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MB정부의 본격적인 언론 장악이 시작됩니다. KBS, MBC, 그리고 YTN.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공영방송들은 세월호와 최순실 게이트를 지나면서 흉측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 감춰뒀던 중국어 실력. 박 대통령 띄우기에 프로야구 시구도 동원됐습니다. 언론 붕괴의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영화 공범자들입니다. 김장경은 네. 뭐 여기 이제 편집을 거치면 괜찮아집니다. 아니, 지금도 나레이션은 대단한 나레이션입니다. 딕션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 이제 시사회를 참석해서 봤으니까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한마디 총평을 하거든요. 감독님을 면전에 놓고 한마디 총평을 한 적은 저희가 없는데 필요한 또. 네, 그래도 어쨌든 한마디 총평 해야 되니까 우리 배 감독님부터 왜 나부터야? 한마디 총평. 한마디 총평요? 네.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 네. 딱 돌아간다. 황 대리님. 저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공범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은 영화. 공범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은 영화. 그 대답을 내가 했잖아, 방금. 죗값을 치러야 된다. 아니, 대답을 안 해. 그러네. 자, 제 한마디 총평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회가 좀 섞여서 그런데, 우리에겐 영화, 그들에겐 인생. 이제 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저희 늘상 하는 프로그램 포맷대로 황 대리의 기본 정보를 들으시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죠. 그 어느 때보다 기본 정보가 굉장히 풍성하고 출처가 확실한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좋습니다. 8월 17일 개봉이라고 잡혀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미지수인 건가요? 17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봉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일 아마 법원이 오전 중에 결정할 것 같아요. 기각 결정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대로 어쨌든 대처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17일 날은 무조건 개봉을 해야겠다. 무조건 개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개봉 정보가 이렇게 풍성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자평을 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러닝타임은 106분, 15세 관람가입니다. 이게 왜 15세 관람가일까요? 그거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네. 문제가 된 게 어떤 게 있죠? 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월호의 전원구조 오보를 하고 했던 MBC에 대해서 목포 MBC의 그 당시 보도부장이 전원구조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300명 이상 저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취재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서울 MBC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일이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서울 MBC의 보도 그 전국 부장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15세가 됐다. 욕설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룰 영화가 청년 경찰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15세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15세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연출은 이제 최승호 감독님. 네. 네. 2016년 자백 14만 명 스코어를 기록하신 자백 이후에 두 번째 작품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첫 주연작. 근데 정보에 없어요. 네, 정보에 안 떠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거를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주연이세요. 네. 포스터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포스터도 뭐 이명박 대통령 주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경을 못 썼어요. 최근에 뭐 가처분 신청 뭐 어쩌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후배들이 그걸 아마 영화 정보를 네이버에 보냈나 본데 그것도 좀 애들이 문제가 있네. 가서 좀 주인공 이름을 들어주시고 이걸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 MB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주연으로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번 영화가 첫 MB의 주연작, 첫 장편 데뷔작. 그렇죠. 그 데뷔작은 저희가 만든 걸로. 저희 지적 안 했으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 하나 하고 갑니다. 현재까지 상영하신 스크린 개수는 5개. 개봉 안 했는데 5,700명이 관람을 했고요.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저희 VIP 시사회 갔다 왔잖아요. 사실 저희는 아직 이름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만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딱 유명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그 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제가 기본 정보할 때 체크하는 게 이제 총 제작비, 순 제작비.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얼마냐를 제가 찾아보는데 앞에 계시니까 이번에 직접 여쭤보려고. 그게 우리가 무슨 영상 자료 등등 전체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카운트하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2억. 네. 순제가 2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순제작비가. 홍보비 이런 거 빼고. 그렇죠. 홍보비 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한 20만 정도? 그렇게 지금, 20만이 넘으면 이제 본전이다. 네. 부가 판권 이런 거 빼고. 그냥, 이제, 영화인 다 영화 이것만 가지고 하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나는 사실 몰라요, 나는. 우리 정상진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제 20만에 맞는, 총재를 생각하면, 대략 이제 P&A 비용이 얼마나 썼는지. 나오니까. 그런 건가요? 역추산이 가능합니다. 영화는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작하고, N9 배급. 아까 말씀하신 정산진 대표가 있는 이제 N9에서 배급을 했고, 지금 감독님 모시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이 이제 14만 명. 스크린을 가장 많이 확보했을 때가 152개였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엔 좀 더 어떻게?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 정상진 대표가 말씀하시기는 요청한 게 한 200개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스크린이. 요청한 게 그렇다는 이야기. 사실 감독으로서는 왜 그밖에 요청 안 했지? 애초에 그렇죠.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성수기라 가지고 여름 성수기 시장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예약도 많이 하고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극장 입장에서도 이제 예매율이나 아니면 선호도를 보고 주말 스크린을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꽉꽉 들어찬다고 하면 극장 입장에서는 안 들릴 이유가 없지 않나. 몰라서 그런데 이걸 많이 이 스크린을 배정을 많이 요청하면은 자기네가 이렇게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최종 수익을 반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틀면 수익의 반절을 가져가는 거라. 그 키는 이제 극장이 쥐고 있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모르는 하실 것 같은데. 영화를 거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방향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알까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극장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난이 없는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사회공헌을 담당하시는. 네, 사회공헌 하고 특별관 홍보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극장에 스크린 거는 거 빼고는
스크린 거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맨 남의 나라 가가지고 무슨 페루 뭐 이런 나라 가가지고 이제 영화 못 보는 맞습니다. 애들한테 영화 틀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고산병이 덜 나가지고 지금 코피가 계속 나요. 아이고. 청년 경찰이 지금 한창 이제 라이벌 경쟁작인데 요게 이제 140만 넘겼거든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내일 뭐 청년 경찰은 따로 해드릴 텐데 요게 스크린이 뭐 1000개로 시작했어요. 1100개, 1000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직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해드리겠지만 자백하고 비교해가지고 영화가 어떻게 좀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볼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어차피 이제 이 영화는 뭐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사실 그 촛불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는 다 바뀌었는데 KBS, MBC만 바뀌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빨리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켜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빨리 어떻게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MBC 같은 게 저는 뭐 약간 상수도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먹지 못하는 지금 수돗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우리가 사는데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적 한계 속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제 수준에서는 잘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촛불 이후에 기획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군요. 순발력 있게 사실은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 작년에 10월 13일 날 제가 이제 자백을 개봉을 했는데 한 열흘 뒤에 막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희 영화도 거기 뭐가 휘말려 들어버렸는데 우리는 좀 약간 손해봤다 생각하는데 흥행이 아니 사람들이 극장을 안 와. 극장은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실제로 그때 죽순 영화 많습니다. 영화관이 텅텅 비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말이면 나가고 그랬는데 나가서 이제 같이 촛불 들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게 이러다가 이거 탄핵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하잖아.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되면은 이게 틀림없이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부가 탄생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KBS, MBC만 적폐로 남겠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정부가 뭐 이렇게 어떤 이명박 정부 때처럼 힘을 써가지고 뭐 한꺼번에 뭐 어떻게 정리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언론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께 호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역시 내가 영화인이니까 그렇죠. 영화로 좀 호소를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화시니까 제작을 하면서 이거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그렇게 영화라는 게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시행착오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앞에 자백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제작된 영화니까 또 새로운 걸 이렇게 해본 그런 거죠. 중간에 보면 왜 과거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집해 나가는 TV스럽지 않게 어떻게 좀 잘 편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많은 자료 화면을 사용해서 어쨌든 어떤 맥락을 짚어가야 되니까 그걸 연대기 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교차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연대기 순으로 그냥 하나씩 찍고 가면 이게 약간 TV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좀 감정을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약간 좀 하시면서 편집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사건이 워낙 많아요. 9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선택한 방법이 이걸 좀 쪼개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를 나눴죠. 나눠가지고 이제 첫 번째를 이제 점령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반기역, 그다음에 세 번째 기레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나누면서 이제 조금씩 나눌 때마다 약간의 그 쉰달까 관객들이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그런 포인트도 좀 갖고 뭐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예. 영화 속에서 계속 취재하시다가 예. 이렇게 세 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취재 당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영화 내내 보면 주로 이제 속된 말로 까이신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약 만나주고 막 밀천하고 뭐 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그럴 거를 예상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뭔가 준비하신 멘트 요런 게 좀 있을까요? 나 까이면 요렇게 한번 질르리라. 까이면 질르리라라는 거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까더라도 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준비는 하지만 완벽하게 어떤 그 준비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특히 그 아주 그 골 때렸던 장면이 거기 보면 왜 제가 그 첫 장면에서 백종문 그 현 MBC 부사장을 만나려고 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제가 꼭 만나야만 되고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저 개인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해고를 시킨 당사자고 그다음에 저를 해고하면서 나중에 이제 밝힌 것이 증거 없이 해고했다라고 또 고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왜 나를 증거 없이 해고했느냐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오랜 기간 그분을 저는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첫 장면에서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가까이 가서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죠? 마침내 그분을 만나서 왜 나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던졌을 때 그분의 답변은 제가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UHD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 그렇지. 그 내가 순간적으로 속으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이 사람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이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백종문 본부장 지금은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부사장이죠. 부사장. MBC 부사장. 질문을 막 던지는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깜짝 놀랄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거든요. 킨텍스. 거기서 그렇죠. 첫 장면은 프레스센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잘하시는 프레스센터 맞습니다. 정말 그 대답 정말 기가 막히는 명대사였어요. 저는 이제 생각에 UHD까지 나올 줄 보면서 요즘에는 장르를 좀 바꿔가지고 액션 영화를 좀 한번 찍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속이 끓더라고요. 네. 그러면 까이시는 것 말고 이건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획했을 때 자료화면 모으는 거 이외에 그렇죠. 자료화면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딱 이건 찍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장면이 있을까요? 아마 그 가장 처음 의미 있는 그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찍었던 게 아마 김재철 전 사장을 찾아갔던 걸 그 강의하는 곳에 강의하는 장면을 가서 이제 찍은 게 이제 그게 처음 찍은 거죠. 그걸 첫 촬영으로. 그럼 아예 각오하고 이 영화를 찍겠다 기획을 하신 다음에 의도해서 가신 장면은 그때는 사실 영화라고는 완전히 생각을 좀 덜했던 상태에서 영화를 만약에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김재철 씨와 만나는 장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양반은 하여튼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경남 사천에서 강연을 한다는 게 딱 잡힌 거예요. 저희한테. 생각보다 강연을 잘하시는데요. 말 잘해요. 말 잘해요. 그분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 잘합니다. 생각보다 쇼맨십이 있어요. 쇼맨십이 있고 그분이 이제 가보니까 거기서 그 사천시에다가 자기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뮤지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드라마, 대하 드라마 이런 걸 갖다가 시
자금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뭐 대한 드라마 같은 거 역사 드라마 만들면은 그게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면은 사천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광을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강연도 사실은 주로 그런 강연이었어요. 예. 이거 하면은 사천이 뭐 돈 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여기 뭐 신경 써야 되고 돈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좀 약장사랄까? 네. 그런 네. 느낌의 그런 적이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갔던 거죠. 생각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좀 애정이 간달까? 아니면 이건 정말 포인트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면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네. 장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가장 사실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사실 이 장면은 제가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고 이제 자료 화면 중에서 우리 후배 편집자가 찾아낸 장면인데 네.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에 왜 법원으로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차 내부에서 이용마 김민식 PD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차에서 내려서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그 인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을 느끼게 해주는 저한테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 장면이 딱 여운이 있게 영화가 딱 끝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김희 PD 꿈 얘기인가 사주 얘기인가를 하면서 농담처럼 하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얘기.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이제 김민식 PD는 그 와이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좀 자세히 들었어요. 와이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날인데 그쵸. 그날 이제 가면서 와이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오늘의 운세를 봤다. 뭐 친구 따라가가지고 한 대를 받는 그런 운세라더라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서로 약간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 안에서. 좀 있으면 이제 수갑 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야,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저도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근데 제 배경 지식 속에는 이렇게 엄기영 사장님이 이제 영화 속에서는 뭔가 불의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사도 한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셨던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하다 근데 약간 무기력하게 어떻게 저항 못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 정도는 저는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의 행보에서 좀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나라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출마하시고 근데 잘 안 되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또 무대 인사할 때 또 엄기영 사장님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언론인들이 이해하는 엄기영 사장님의 모습과 그 지금의 모습이 좀 약간 다른가? 제가 중간에 놓친 다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그 싶었어요. 부분은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자분들한테는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기대했다가 나중 가서 좀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엄기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엄기영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MBC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지막 방패막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엄기영 사장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이사진이 뽑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시대하고 이렇게 맥이 닿는 그런 사장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맞은 그런 사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압력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주면서 너무 극단적인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던 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경민 앵커를 쫓아내라고 하는 압력을 순응해서 신경민 앵커 쫓아내고 또 손석희 앵커 100분 토론 진행 못하게 해라고 압력을 주니까 또 100분 토론 진행 못하게 하기는 했거든요.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당시 PD수첩을 했는데, PD수첩 뭐 아이템에 대해서 뭐 그분이 막 이렇게 이런 아이템 하지 말라고 막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제 그 정도의 순응하는 모습 가지고는 이명박 정권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엄기영 사장한테까지 칼끝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뭐 이렇게 막 그 저항하고 항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네, 아니시고 그냥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자기한테 좀 편하고 맞는 곳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뒤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 분이시니까 춘천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근데 강원도라는 곳은 이제 그때는 물론 그 최문순 후보가 민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도지사가 되긴 했지만 엄기영 사장에 맞서가지고 엄기영 후보에 맞서가지고 최문순 전 사장이 또 강원도지사가 되긴 됐잖아요. 그렇지만 강원도라는 곳은 민주당이 도지사가 된다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던 곳이에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강원도에서 뭘 한다 그러면 아마 한나라당 쪽에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거는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행보가 이제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후배들도 실망시키고 그랬죠. 그분이 만약에 그때 그런 행보를 가지 않고 그 나가면서 뭔가 본때를 보이면서 이렇게 과거 저기 정현주 사장님처럼 버티면서 마침내 쫓겨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 이후에도 좀 뭐랄까 존경받는 행보를 계속 보이셨다면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는 엄기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제가 VIP 시사회 갔었잖아요. 제가 관에 이제 엄기영 전 사장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상진 대표가 세워서 소개를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길래 전 그때 제가 이해하고 있던 전반적인 배경과 좀 다른가라고 그때 느꼈거든요. 정상진 대표가 오바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엄기영 사장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찾아뵙고 이게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엄 사장님 선배님 한번 좀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소상하게 한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술 먹으면서. 물론 이제 엄 사장님이 사주신 거지만. 재밌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참 어려우신가 봐요. 이제 사장까지 했던 인물이, 지금 이제 그때 결국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 변명하는 것처럼, 영화까지 등장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변명처럼 하는 게 자기로서는 좀 마땅치가 않고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고 저는 굳이 우리 엄 사장님을 초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굳이 뭐 출연도 해줬는데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 엄 사장님을 여기다가 그렸는데 물론 저는 나름대로는 좀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셨던 롤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서 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오셔서 영화를 보면서, 그래, 참, 내 모습이 영화화 됐네, 그래, 뭐,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와서 보세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와서 보세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정상진 대표가 운영하는 이수역의 아트나인에 그 관객으로 가끔씩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 대표랑 아는 거야. 아니까 이 정 대표가 약간 좀 자기가 뭐 초대를 한 거야. 초대를 하고 그날 또 거기서 박수를 또 유도를 하고. 제가 그래서 박수를 치긴 했습니다. 박수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뭐 좀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뭐 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뵀는데 네. 어쨌든 뭐 영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불만을 가지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네. 네. 후배들의 어떤 상황이. 네. 그 지금 한참 전국 일주를 막 지금 하고 계시던데 페이스북을 보면 막 시사회를 하느라고 여기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하고 계신데 네. 현장에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물론 열광적이죠.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기 자백을 보신 분들이 우선 이제 이 펀딩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백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재미 면에서 보면 자백보다 확실히 재밌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네. 생각외로 유쾌하게 빵빵 터지는 장면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네. 그때 시사회 때도 그래서 즐겁게 약간 빈정대면서 같이 웃는 그런 이제 그리고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자백도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가나다 순으로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약간 조금 마음에서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자막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김 씨가 너무 많다? 아니 그럼 역시 이거를 할 때는 이모티콘을 제일 앞에 넣어야 되겠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러네. 그게 제일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앞에다가 기억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서 지난번 자백 때보다는 폰트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역시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녹음을 저희가 일요일 오후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날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쨌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처분 신청이 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의 거의 이제 주연급들 김재철 전 사장, 안광환 전 사장, 그리고 김장겸 현 MBC 사장,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백종문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 는 이제 요청을 법원에다가 했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돼요?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 사유는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놀라도록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이제 초상권 침해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무슨 포블리시티권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초상권 침해했다는 얘기랑 자기네 명예를 훼손했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는 이제 공인이 아니라 이거지. 참. 보통 이제 공인들에게서는 무슨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또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공영방송 사장이 그럼 공인이 아니면 누가 공인인가요? 자기는 이제 공인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지금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정들을 했거든요. 공적인 사안이고 우리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를 먹고 마시는 그 수도를 완전히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사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직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많지 않을 테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귀향을 갔거나 아니면 본인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MBC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얼굴을 조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들이 이제 시사회 끝나고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특별히 의도를 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가 해서 아나운서들이라든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조금 리스키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이스링크 찍었죠. 아이스링크 찍은 게 이제 그때가 이제 2월달 아이스링크 딱 문 닫는 날을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김장겸 현 사장이나 굉장히 센 상황이었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을 담고 인터뷰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이래서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잊혀진 것 같았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좀 내는 지금 시기라 동시에 이 영화가 개봉이 시기는 아주 적절하게 그런데 힘을 줄 수 있는 시기에 개봉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 말이죠. 저는 약간 불만이 있어요. 네. 영화는 왜 이렇게 심의가 복잡해? 아니, 심의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심의에 무슨 1.1획도 덧붙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심의가 끝나면 수정을 못하는 거죠. 수정을 못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거 어쩌자는 거야, 정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극장 직원한테. 아니, 나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제가 옛날에 PD수첩 한번 했다 하면 거의 1000만이 본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방송할 때까지 누구도 타치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법률 검토 내부적으로 하는 게 하고 내부 심의 같은 거는 물론 하죠. 네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본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영화는 한번 심의를 이렇게 하고 또 심의 또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려. 이거 심의하는데도 2주 이상 아마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제출하고 난 뒤에 2주 이상 걸렸지. 그 다음에는 또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용을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제목을 또 똑같은 제목으로는 심의를 못 받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심의 받으려면 제목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방송은 어쨌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광고도 똑같거든요. 광고도 심의 한번 들어가면 뭐 하나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한 프레임도 고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니네 돈벌이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 정확하게 너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고, 그걸 우리가 요렇게 인정해줬으면 그것만 해야지. 다른 거라면 내가 이걸로 이제 변경시켜서 더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영화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빡빡하게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게 양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양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새로 바뀐 부분들을 영화에다가 좀 포함시키고 싶거든요. 그렇죠. 포함시키고 싶은데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면 심의가 2주 걸려버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자백도 그렇고, 이거를 PD수첩에서 틀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 PD수첩 틀어서 한 1000만씩 봐야지. 이걸 지금 관 150개 잡아가지고 14만, 15만 이러고 있을 일인가. 그렇죠.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됐으면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만 섞인 일들이 없었겠죠. 다 수정되고 또 첨가돼서 방송을 타고 하면서 부가적인 또 설명도 더 되는 방송을 또 만들어서 아마 세상이 좋아지면은 MBC에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석 특선 영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대박이다. 큰 그림.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하나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8,000원, 10,000원 돈 내고 가서 보는 영화지만 근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 고통을 당했고 조직원들이 지금 아무튼 MBC 같은 경우는 아작이 나가지고 언제 정상화가 될지 그것도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조직이 이렇게 융화해가지고 제 힘을 발휘할 때까지 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먼 산 보면서 딴 사람들 얘기 듣듯이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를 100만 원 넘겨야 된다. 청년 경찰도 지금 140만 원을 넘었는데. 그래요. 이 영화를 100만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크린을 1000개씩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이걸 N차 관람을 좀 하자. 여러 번 보시라.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봉을 하면 개봉을 한 날부터 저희 멤버들부터 순차적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유가 되시는 대로 꼭 혼자 가서 보시지 마시고 여유분 있게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혹시 그냥 티켓만 더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네. 중간 자리 사지 마시고, 딴 봐야 되니까. 그래. 오른쪽 끝자리, 네. 뭐 왼쪽 끝자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를 좀 이렇게 사셔가지고, 관이 적지만 우리가 좀 이걸 몰아서 네. 100만을 넘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예매율이 높으면 관이 늘거든요. 그렇죠. 네. 좌석 점유율이 높으면 네. 관이 느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가끔 어떤 관에서는 저희가 그런 인증샷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10명 앉아있는데, 매진인 거지. 괜찮잖아. 좋네요. 네. 네. 스크린이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스코어가 이제 한 114만 이렇게 나왔는데. 14만? 네. 네. 지난번보다 2배로 대박을 친다고 해봐야 28만이거든. 네네. 근데 그럴 일은 아니에요. 네. 50만, 100만 넘겨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번 달 8월 내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네. 모든 선물은 다 이 N차 관람에 몰아드리겠습니다. 그걸 인정하실 분께. 네. 그래서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큰 거 드리고. 네. 뭐 1장, 2장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뽑아가지고 8월 한 달 내내는 공범자들의 N차 관람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한테 네. 모든 선물을 다 몰아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만을 넘게 찍으면 이거는 김프로쇼 탓이다. 그래요. 그렇지. 그거 때문이야. 네. 그럼요. 예. 그럼 그거를 김용민 브리핑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지. 그럼요. 네.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뭐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서 N차 관람의 세몰이를 좀 하면 저희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면 감독님이 밥 사주겠지. 그럼요. 그럼. 지난번에 자백하고는 안 사주셨거든요. 결과가 그래요. 14만은 모자라다. 그렇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일정이 틀어지지 않는 한 목요일 날 개봉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개봉이 되는 순간 예매를 득달같이 해주셔가지고 기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밥 얻어 먹고 싶어서 하는데. 근데 좋은 영화니까. 그럼요. 그리고 MB가 주연 첫 작품인데. 그럼요. 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독님이 이렇게 자기 영화에 자신있게 발언하는 영화 드뭅니다. 가서 확인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뭘 모르고.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요렇게만 하고 또 지나갈 수 없어서. 감독님을 모시고 내일 모레. MBC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여튼 오늘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